자녀의 등교 거부 너무 힘드시죠? 대부분의 경우 등교 거부는 아이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을 만든 건 아이일까요? 아니요, 부모님입니다. 구조를 만들겠다는 부모님의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이 각오가 충분했다면 아이는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각오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냐? 우리 아이 절대 게을러질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이 구조를 반드시 만들고 유지하겠다는 부모님의 각오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우리 모두, 특히 10대 아이들 너무나 쉽게 게을러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각오를 갖게 만든다는 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아이가 게을러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저희 센터큐가 항상 강조하는 바로 그 생산적 쾌락을 깨닫고 체계해야 할 때까지 한결같이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각오를 부모님이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멋대로 편하게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막힌 아이와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이가 게을러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교 거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문제와 상처가 있는 등교 거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인해 등교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상태라면 감정 수용과 정서 안정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좀 차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편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으름과 회피가 쌓인 등교 거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원칙을 명심하고 일관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등교 거부의 대처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이와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부모님이 갖는다. 둘째, 환급률을 제대로 안착시킨다. 셋째, 2주간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센터큐에 상담을 신청한다. 그럼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첫 등교 거부가 발생할 때 겁을 먹고 제발 학교를 가달라고 애원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선 절대 등교 거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애원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은 속상하고 화가 나서 당연히 아이와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갈등이 무서워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제멋대로 생활을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럼 점점 더 문제는 커져갑니다. 부모님께 무례도, 생활 붕괴도, 건강도 무너지고 미래 준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게으르게 제멋대로 놀고 먹으며 지내려는 게 보인다면 학교를 당장 가고 안 가고를 떠나 반드시 제대로 성장하게, 게으르게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 당연히 생기죠. 지금의 갈등이 20대, 30대, 40대 캥거루 백수가 된 자녀와 겪게 될 갈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작고 변화 가능성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캥거루족, 백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학창시절을 게으르게 보낸 아이가 밥벌이 제대로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사회 속에서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의 갈등을 두려워하며 게으르게 자라나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 캥거루 백석으로 아이가 커나갈 가능성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상황 보시면 저도 너무 무섭고 놀라운데요. 이미 다가온 AI 시대에는 캥거루 백석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처 방안, 센터큐 환급률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건 아이의 변화와 성장의 질서와 위계입니다. 반드시 경고히 확립시켜야 합니다. 환급률 1번, 부모님께 대한 예의. 환급률 2번, 생활관리. 환급률 3번,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시간의 누적. 이거는 정말 중요한 순서이자 질서입니다. 예의, 생활관리. 그 다음 공부입니다.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며 등교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등교만을 마냥 강요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없고 생활 루틴도 당연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등교 거부 갈등 과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감정에 휘둘려 부모님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부모님에게 만약 아이가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다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동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예의 바른 행동을 강력한 구조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강인과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를 마냥 무조건 믿어주는 것은 방임입니다. 이는 아이를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괴롭히면 되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치열한 훈육은 미래의 더 큰 문제와 고통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부모님께 무례하거나 폭언, 욕설을 했을 경우 절대 학교를 당장 보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모든 물질적 혜택을 통제, 정지하고 제대로 된 반성문을 쓰고 바른 자세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버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 무례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것이 아이가 느낄 때 매우 귀찮고 힘들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인지가 있어야만 생활관리와 할 수 있는 자기발 시간의 누적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한 후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께 예의가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위계와 순서가 흐트러지면 결국 공부도 꾸준한 등교도 절대 유지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위계를 순서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등교 거부의 대처 방안 세 번째, 생활 리듬의 강제 복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상 및 취침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자고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물질적 혜택과 페널티 구조 매일 반복돼야 합니다. 매일매일 진행을 해야 되죠. 강제적인 기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질적 혜택을 명확히 설계하여 용돈과 휴대폰 사용권 등 아이가 갈망하는 모든 보상과 권한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에 맞춰 꾸준하게 가장 건강한 수면 리듬을 목표로 전반적으로 설계해 놔야 합니다. 단결이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폰과 컴은 건강과 회복을 위해 즉시 통제, 정지되어야 합니다. 게을러서 안 갔다면 당연히 정지하는 것이 맞고요. 아파서 안 갔다면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통제, 정지되는 것 맞죠? 더 디테일한 실행 가능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등교 거부의 네 번째 방안입니다. 배우는 재미 회복을 위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걸 기억해주세요. 아주 작게 할 수 있게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이 어렵거나 지금 당장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 힘들어 한다면 학년과 여태까지 공부했던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저희 센터큐나 나우즈 케어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처음에 왜 이렇게 공부를 조금 시키냐라는 말씀들을 하곤 하시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학생의 현실적인 실행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꾸준하게 실행이 누적이 되고 그래야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유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가지 않거나 컨디션이 나쁜 날에도 딱 5분, 딱 10분, 딱 한 문제 풀이 등 실패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루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거부감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아주 작은 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프거나 힘들더라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소 유지 규칙입니다. 등교 거부 대처 방안의 다섯 번째, 부모님의 역할 및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무표정한 시선으로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등교 거부 자체는 부모님의 마음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거기에 약해지지 않아. 이건 부모님의 약점이 아니야 라는 거를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우지 마세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깨워서 잘 일어났다면 이 영상 보시지도 않겠죠. 부모님이 깨워도 잘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깨우는 걸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안 먹히니까요. 그리고 깨울 때마다 갈등이 심해지고 아이가 부모님을 공략할 빈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이를 직접 깨우는 것은 기상의 책임을 부모님에게 전가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안 깨워서 내가 늦게 일어난 거야. 엄마가 자꾸 깨우니까 내가 피곤해서 더 몸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학교 안 가는 거야. 모든 이유가 부모님에게 갑니다. 지각의 대가는 아이가 약속된 페널티를 통해 스스로 치르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진행하자. 이 마법의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아주 덤덤하게 약속대로 진행하자라는 말을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며 회유하거나 협박할 때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진행하자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약속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등교 거부 시의 대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등교 거부 상황 발생 시 감정을 배제하고 다음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등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었네.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 두 번째, 규칙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약속한 바에 따르면 학교를 안 가면 휴대폰 사용과 용돈 지급은 정지돼. 세 번째,
다음 행동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해. 지각 벌칙을 받기 싫어 학교를 안 간다면 결석 벌칙을 진행할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약속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갈등 당연히 생기죠.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관된 규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걱정 마세요. 저희 센터큐에 상담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님이 애원해서 학교에 억지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미 정해진 약속에 따라 소비적 쾌락은 멈춘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체험하게 만들고 아주 작은 성공 경험,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쌓아 나감으로써 배움의 정서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공학적 대처를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 그냥 학교 안 다녀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를 외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원하는 혜택, 놀고 먹거나 핸드폰, 컴, 친구들과 놀러 나가기, 용돈 받기만을 위해 부모님을 협박할 때에도 여기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각오를 통해 구조를 사수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린 그대로 2주간 진행해 보시고 안 될 때는 빠르게 저희 센터큐로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부모님이 해보겠다고 아이와 갈등이 무섭다고 게으른 시간을 누적시키는 건 결국 행거로 백수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노후도 자산도 아이와의 행복도 가족도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 백수 자녀와의 갈등은 지금의 갈등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성인 캥거루 자녀를 위해 써야 할 돈, 지금 써야 되는 돈과 비교도 되지 않게 너무나 큽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의지를 갖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넷플릭스, 컨텐츠들, 유튜브, 웹툰, SNS들 365일 24시간 놀고 먹어도 끊임없는 자극이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자기의 생활을 바꾼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각오를 하고 아이가 게을러질 수 없고 더욱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게끔 생활의 구조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등교 거부는 지금 당장 학교를 가냐 안 가냐를 넘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시와 진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는 것,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드는 시작점이고, 만약 등교 거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에 무죄할 수밖에 없고 가족의 행복의 모든 구조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식의 미래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절대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처를 시작해주세요. 힘드실 거 압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대처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뚫고 나가야만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주간 부모님께서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신속히 아이의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그게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힘든 마음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좋은 내용으로 부모님들께 힘이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등교 거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대처해 보시고 힘드실 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